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역영어나 또는 국제무역사 자격증과 관련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인코텀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코텀스 2010과 2020이라는 화면이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그것이 탄생된 이래로, 소위 제정된 이래로 거의 10년 주기로 규정이 바뀌어 왔었는데, 올해부터 즉 2020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인코텀스 2020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개정되었던 인코텀스 2010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먼저 인코텀스에 관련된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인코텀스 2010과 2020의 이 차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인코텀스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각국마다 상당히 상이한 상관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습은 그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 상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서 상습적인 행위에 의하여 널리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 양식을 상관습이라고 하며, 이 상관습이 국제거래 혹은 무역거래에 사용될 때는 국제상거래관습 또는 무역거래 관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관습 또는 상관행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몇 가지의 공통된 계약 형태로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무역계약의 국제성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해석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오랜 거래 관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FOB나 혹은 CIF 등의 약으로 표기된 정형화된 거래 규칙들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거래 규칙들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에 적용된다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거래 규칙들에 대한 통일된 국제 규칙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 거래 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이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는 국제매매계약의 핵심 요소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운송과 수출입 통관에 관하여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표시하고 당사자 간의 비용과 위험의 분담을 설명하고 있는 국제 표준 거래 조건을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 거래 조건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CIF 계약에 관한 월소 옥스퍼드 규칙, 소위 국제법협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개정 미국 무역정이라 해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형 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코텀스 2010, 또 올해부터는
인코텀스 2022 정형 거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이 CIF에 관한 월소 옥스퍼드 규칙은 1932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해놨죠. 그래서 이것은 CIF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미국 무역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가 RAFTD의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미국 무역회의회와 미국 수입자협회가 소위 합동위원회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194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건은 뒷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W 조건도 있고 FCA도 있고 FOB도 있고 DDP도 있고 FAS, CFR, CPT 뭐 등등등 지금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스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건들이 미국의 UCC라 해서, UCC는 미국의 유니폼 커스텀 커머스 커스텀 미국의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이라 해서 유니폼 커머셜 코드, 그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 해서 그야말로 미국 통일상법전입니다. 이 상법전에서 소위 인코텀스에 대응하는 미국 독자적인 정형 거래 조건이 있는데, 이 정형 거래 조건은 최근에 개정되는 것이 2004년에 소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시에 소위 기존에 있던 이와 같은 조건들이 삭제되었는데 불구하고 아마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방 관련 그 연방법이 있고 또 각 주의 어떤 주마다의 법이 있는데, 미국 전체로서의 어떤 이 연방법으로서의 이 미국 상법전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소위 삭제가 되었는데, 그 연방법을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는 각각의 어떤 각 주마다의 독립된 법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간혹 사용될 수는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명할 현행의 인코텀스는 국제뿐만 아니고 국내 거래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복잡한 조금은 규정이 모호한 이와 같은 미국 자체의 어떤 개정 미국 무역정의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 미국의 통일상법전 개정 시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용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소위 뭐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코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코텀스는 국제 상업회의소, 여기서 이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보통 우리가 약으로 ICC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무역 실무를 학습하다 보면은 이 ICC라는 것이 딱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약으로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해가지고 소위 국제상업회의소 ICC로 쓰고, 또 하나는 보험에서 잠깐 나왔었죠. 보험에서 보면은 협회의 화물약관이라 해서 Institute
카고 클로즈. 그래서 ICC, 그 협회 화물약관의 약으로서 ICC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CC라는 약어가 등장했을 때 화물약관을 뜻하는지 아니면 국제상업회의소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소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도에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인코텀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스가 제정되고 나서 그때의 국제무역 관행 또는 운송 방법 등이 소위 이 변함에 따라서 거의 뭐 10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1953년도, 67년도, 뭐 76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그리고 현재 2020년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소위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제1차 개정, 제2차 개정, 3차 개정,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현재의 8차 개정이 되겠죠. 인코텀스 2020에 이르기까지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ICC의 소위 이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인코텀스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인터내셔널의 IN, 커머셜, 발음 액센트가 앞에 있죠. 커머셜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 소위 국제 상거래 조건의 CO, 그 다음에 텀스의 조건의 TRMS 해갖고 INCO TERMS가 붙어서 현행의 인코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Ruler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 해서 소위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국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정형 조건인데 이것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까 인코텀스의 약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소위 이와 같은 국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 하던 것이 현행은 ICC Ruler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고 되어 있죠. 국내 및 국제 소위 무역 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이전까지 그 2010 이전까지 2000년도의 개정이 될 때는 국내 거래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2010년 개정이 되면서 국제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코텀스는 그야말로 뭐 목적이 나와 있죠. 외국 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거래 규칙에 대한 각 국가 간의 상이한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 결국은 이와 같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상이한 무역 관행을 상대국 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쓸데없는 경제적 시간상의 낭비를 초래해서 오해나 분쟁 및 법정 소송 등의 문제를 소위 해소하기 위함을 위해서 이 인코텀스가 제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코텀스는 이 서문과 그 인코텀스에 보면 인트로덕션에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과 EXW부터 CFR에 이르는 11개의 거래 조건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어떤 조건마다 소위 이 지침문이라 해놨죠. 이와 같은 지침문과 당사자의 의무 10가지씩, 그 매도인의 의무 10가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를 매칭시켜서 전체적인 인코텀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과 11가지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은 간단히 보면은 이 서문에 소위 인코텀스 2010 규칙의 사용 방법, 여러분들이 아마 인코텀스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인코텀스 R이라는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R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ICC에서 일종의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R이라는 동그라미 속에 R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2010부터는 인코텀스 뒤에 동그라미 속에 이와 같이 이 R을 집어넣어서 상표 등록을 해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10부터는 인코텀스 R이라는 표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R은 아마 그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이 R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스 서문에는 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혹은 인코텀스 2010의 메인 피처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그 인코텀스의 브라이언트, 소위 다양성이라고 해놨죠. 다양성, 그리고 이 서문의 스테이터스, 지위, 또는 이 인코텀스 구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제반 용어의 설명, explanation of terms죠. 그래서 2010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조건의 설명이라 해서 각 조건 내지 용어의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자, 이렇게 서문으로서 계략적인 것이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1가지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11가지 조건에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부분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Ruler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해가지고 어떤 운송 수단에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칙 7가지, 그죠?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그룹은 인랜드 워터웨이 혹은 C 해놨죠. 그래서 해상이나 혹은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이라 해서 FAS와 FOB, CFR, CIF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에만 사용이 되고 있고, 내륙수로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의 운하, 그죠? 운하 또는 국내에 있는 연안 해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해상 운송 구간에만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 4가지고, 그 외 나머지 7가지 조건은 해상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코텀스 2000은 또 학습을 안 했습니다만은, 인코텀스 2000에는 사실상 이 조건이 13가지였고, 그 구분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구분되어서 1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과거 이 D그룹에 있던 조건 2가지가 거의 3가지가 없어지다고 보면 됩니다. 3가지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조건이 또 DAT 조건으로 변형이 되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가지 조건에서 2가지 조건이 없어진 효과와 마찬가지로 해서 11가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은 2가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2000과 2010에 있어서 이 2가지 조건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나는 잠시 이따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그 거래 규칙별 구성이 소위 각각 10가지 의무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지침문에 소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지침문에서 이와 같이 셀러의 의무 A1부터 A10까지 10가지,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로 매칭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령 11개의 조건이라 그러면 그 11개의 조건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의 의무 10가지,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10가지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2020에서 약간 바뀌게 됩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그 매도인의 의무 10가지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10가지씩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 자 학습하면서 여기에서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 중요한 것, 뭐 우선 들자면은 이제 위험 부분, 위험의 이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인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운송 및 보험 계약, 또는 뭐 일반 의무에서 비용하고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누가 어디서 얼마까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각 조건별 설명을 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인코텀스 2000과 인코텀스 2010에서 2가지 조건이 줄어들었다 했죠. 앞에 있는 E 조건이나 F 조건, C 조건은 일단 조건 명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약간 바뀐, 내용상 약간 바뀐 것은 있는데 명칭이 바뀐 것은 없는데, 인코텀스 2000에서는 이와 같은 D 조건이 4가지였었습니다. 4가지였었는데, 미안합니다. DDP가 없어서 5가지 조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5가지 조건에서 3가지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DDP가 여기 보면 없죠. DDP가 없어서 DDP는 제외하고 이 4가지가 2가지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코텀스 2000에서 13가지 조건이던 것이 11가지 조건으로 바뀌는데, 인코텀스 2000에서 DEQ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Delivered X Key라 해가지고, 이 키는 열쇠의 키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키는 부두라는 뜻이죠. 그래서 DEQ 조건인데, 요 DEQ 조건이 인코텀스 2010에서는 DAT 조건으로 바뀝니다. DAT 조건. 요 DAT는 뭐 이야기냐면은 Delivered at Terminal 해가지고 소위 DAT 조건이라 하고, 자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 인코텀스 2010의 DAT 조건이 인코텀스 2020에는 DPU 조건으로 바뀝니다.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해가지고 DPU 조건으로 바뀌는데, 자 일단은 지금 그렇다 하는 것만 알아놓으시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DEQ 조건이 DAT 조건으로 바뀌고 나머지 DAF, DES, DDU 조건이 합쳐가지고 DAP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사실상 하나의 조건으로 합쳐지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인코텀스의 2000에서 13가지 조건이 인코텀스 2010에는 11가지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인코텀스 2010의 거래 규칙이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한 분류는 모든 운송을 위한 규칙, 또 하나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은 이 EXW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FCA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CPT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해상 운송의 FOB가 무엇이며 CFR이 무엇이냐 하는, 혹은 뭐 CIF가 무엇이고 FAS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실상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 FOB라든지 CIF 같은 것이 있는데, 이때 FOB는 가령 Free on Board라는 의미죠. 그때 Free on Board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코텀스를 학습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원형을 그냥 이해하면서 외우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11가지 조건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없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아마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이 각 약어 세 자씩, 이 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코텀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신용장이나 혹은 기타 무역 실무에 있어서 인코텀스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타 거래와 관련된 재반 조건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코텀스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재반 무역 거래 조건과 관련된 타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 인코텀스는 무역영어나 혹은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고 또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실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인코텀스의 개괄적인 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코텀스의 이 11가지 조건, 자, EXW부터 시작해서 CIF 조건까지 11가지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